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썰이 공유되며 사람들에게 오싹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여기에서 매우 길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밤의 속삭임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쓸쓸하고 기묘한 분위기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깊고 어두운 숲이 마을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숲 어딘가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폐가에는 수십 년 전에 잔혹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 가족이 모종의 이유로 그곳에 살았고 어느 날 그 가족은 행방불명되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조사했지만 결국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이 사건 이후로 숲과 폐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금기시 되었죠. 사람들은 밤이 되면 그 폐가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 속삭임은 처음에는 희미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뚜렷하게 들린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가 아이의 울음소리 같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호기심이 생겨 친구들과 함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초기에는 모두 장난 섞인 분위기로 시작했지만 숲 안쪽으로 갈수록 주변에 기묘한 정적과 음산함이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폐가에 다다랐을 때 정말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분명히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야, 돌아가, 도와줘 라는 말들이 마구 뒤섞여 소름 끼치는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돌아가자고 했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던 저는 폐가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은 온통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무너진 가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문득 한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점잖게 웃음을 짓고 있었고 마치 저에게 따라오라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아이를 따라 한 걸음 갈 때마다 주변에 속삭임은 점점 더 커져갔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어느 방 앞에 멈추었을 때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순간 그 방문이 천천히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옛날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고 그 가운데에 하나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니 그 속에는 가족 모두가 이곳에 영원히 머무르게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를 찾아와줘서 고맙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감사함이 저를 동시에 덮쳐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친구들이 급히 저를 붙잡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마을에 밤의 속삭임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치 그 가족은 이제 비로소 평온을 찾은 것처럼요. 그 일은 저에게 이상한 안도감을 주었지만 때때로 그날의 속삭임이 떠오르면 여전히 등골이 오싹해지곤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오늘 밤 여러분에게 무언가 속삭임이 들린다면 그것이 단순히 바람소리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오래된 역사를 자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결국 몇 학년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매일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은 교직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학교에 오래된 냄새나는 옛날 방건물인 구관과 관련된 미신이 있다는 것. 구관은 본관 건물의 뒤편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은 창고로만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전 한 학생이 실종되었다는 소문은 아직 마을에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민이었는데 20년 전 어느 날 학교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 수사가 있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고 그가 구관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이야기만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이 무언가 씌인 게 아니냐는 무서운 이야기를 만들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이 되면 구관에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학교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전등이 갑자기 깜빡거린다거나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발소리가 울린다든지 하는 일들이었죠. 이상한 현상들은 모두 숙직 교사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때문에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구관 쪽에는 가지 말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새로 부임한 윤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어서 마침내 한밤중에 구관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윤 선생님은 손전등을 챙기고 구관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그에게 익숙지 않은 오래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낡은 책상과 의자들이 먼지 속에 그대로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학생들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윤 선생님은 방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그저 헛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한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득 부드러운 아이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윤 선생님은 깜짝 놀라 회전했지만 여전히 그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문득 사라진 지민이라는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곳에 무언가가 남아있는 건 아닌지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 구석에 조그만 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은 이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곳에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끌림에 따라 그는 문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암흑의 통로가 나타났고 그 끝에는 어렴풋한 빛을 발하는 작은 방이 보였습니다. 그가 다가가자 방 안에 놓인 낡은 나무 책상에 실종된 지민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교과서와 함께 오래된 사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민으로 보이는 아이와 다른 학생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민의 얼굴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 선생님은 등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명확히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었지만 자신의 용기를 꺼내들고 차분히 돌아선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서서히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구관을 빠져나와 닫힌 문을 뒤로 하고 숨을 고르며 밖에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험담은 시골 초등학교에 새로운 전설로 자리 잡았고 구관은 한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더더욱 금기시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 학교의 다른 선생님이나 학생들도 비슷한 기묘한 체험을 하곤 했지만 모두가 그저 미소만 지으며 이야기를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의 환영이 홀로 외롭지 않도록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는 여러 변형을 통해 전해지며 한국 인터넷에서 유명한 공포썰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도 어딘가 존재할 그 아이의 미소만을 떠올릴 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한 청년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 마을의 전설적인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 폐가는 오랜 세월 동안 버려져 있었고 기이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깔릴 즈음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낡아서 곳곳이 망가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썩은 나무 냄새와 습기로 가득했으며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 폐가는 한 가족이 오랜 세월 전에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이후로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그 가족이 집을 떠나기 전에 수상한 의식을 했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온도가 떨어지고 그들의 손전등이 깜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들을 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란 그들은 집안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출입구는 이상하게도 잠겨 있었습니다. 당황한 그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수신번호가 000-0000으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으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속삭임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와 친구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집 구석구석을 뒤지며 다른 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따라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 건반에는 누군가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아노 앞에 서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피아노 건반이 움직이며 다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친구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락방 구석에 있던 큰 거울에 무언가가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나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고 아이는 슬픈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집안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겨우 창문 하나를 열고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체험은 그들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공포를 남겼고 그 뒤로 절대 그 집 근처에도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친구들은 그 사건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날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 일이 단순한 상상이나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집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폐가는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어둠이 깔릴 무렵이면 바람 소리와 함께 피아노 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경계하며 아무도 그 집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